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수분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수분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전 단원인 곱셈 공식에서 두 개의 1차식을 곱하여 한 개의 2차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어떤 하나의 다항식은 두 개 이상의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그 각각의 다항식, 즉 여기서 표현된 gx 또는 hx 또는 이 위에서 표현된 x 더하기 a나 x 더하기 b와 같은 것들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인수는 미지수가 포함된 1차 이상의 다항식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항식에는 상수도 포함되어 1과 자기 자신도 다항식의 인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2와 같은 경우엔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6의 곱을 전개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식의 인수는 1, x 더하기 2, x 더하기 6, 자기 자신인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2가 됩니다. 잠깐 여기서 인수분해와 소인수분해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인수분해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 배운 것으로 자연수를 소수인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인수분해는 인수분해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의 뜻에 따라 생각해보면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곱셈 공식을 통한 전개의 반대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개하는 과정과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기초적인 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수분해는 다항식을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므로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인 인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묶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분배 법칙을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때 정수계수가 있으면 최대 공약수로 묶어내어 간단하게 합니다. 공통인수가 남아있다면 인수분해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통인수가 남지 않도록 모두 묶어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볼 텐데요. 여기 2a가 공통인수이므로 2a로 묶어내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것은 완전히 인수분해가 된 것이고요. a만 묶어내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거나 2만 묶어내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것은 모두 다 인수분해를 아직 완벽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활용하여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완전제곱식을 먼저 볼 텐데요. 완전제곱식은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식으로 완전제곱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했던 공통인수로 묶는 것입니다. 완전제곱식의 중간항을 이렇게 변형하여 앞의 항은 a제곱과 묶고 뒤의 항은 b제곱과 묶으면 자연스럽게 다시 공통인 인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로 다시 묶어준다면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식으로 중간항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라는 식을 보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x 더하기 25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얘는 x로 묶으면 x 더하기 5가 되고 얘는 5로 묶으면 x 더하기 5가 되어서 x 더하기 5의 제곱으로 묶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9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의 형태를 볼 텐데요. 얘도 다시 6x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앞에는 3x로 묶어서 3x 더하기 1이 되고요. 뒤에는 1로 묶이죠. 3x 더하기 1이 되고 그러면 3x 더하기 1이 공통이기 때문에 3x 더하기 1로 묶으면 3x 더하기 1이 남아서 이렇게 제곱인 형태로 묶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4x제곱 빼기 12x 더하기 9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엔 빼기 12x를 나눠주면 4x제곱 빼기 6x 빼기 6x 더하기 9가 되고요. 앞에 거는 2x로 묶어서 2x 빼기 3이 되고 뒤에 거는 빼기 3으로 묶으면 2x 빼기 3이 되므로 결국 2x 빼기 3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곱셈 공식에서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곱셈 공식에서 완전제곱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었죠. 따라서 전개를 해보면 a제곱 ab가 2개 그리고 b제곱이 나와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보면
여기 파란색 중에 이쪽 AB와 이쪽 AB가 합쳐져서 중간항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개수가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완전 제곱이 된 것을 잘 보면 A를 미지수라고 하고 B를 상수라고 했을 때 A의 1차 항의 개수, 즉 이 B의 반띵의 제곱이 B 제곱이 되어 곧 상수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항을 1로 만들도록 상수를 묶었을 때 1차 항의 반띵의 제곱이 상수항이 된다면 이것은 완전 제곱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든 예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이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9로 묶었을 때 3분의 2x 더하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여기 3분의 2를 잘 보면 1차 항의 반띵을 하면 3분의 1이 되고 제곱을 했을 때 9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에 묶어둔 9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긴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의 형태로 쓸 수가 있으므로 9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형태가 되어서 9를 안에 넣어주면 3x 더하기 1의 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4x제곱 빼기 12x 더하기 9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만약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다면 1차 항인 a를 반띵한 것의 제곱이 b가 돼야 되므로 b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제곱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이도 마찬가지로 1차 항의 반띵의 제곱이 상수항이 돼야 되므로 A를 보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B의 형태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합차 공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두 항의 합과 차로 이루어진 이런 다항식을 곱하면 A제곱 더하기 AB 빼기 AB 빼기 B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중간에 두 항이 날아가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인수분해를 할 때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x에 대한 2차식의 인수분해를 보겠습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먼저 x끼리 곱하여 이렇게 곱하여 이렇게 되고요. 차수끼리 맞춰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됐었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두 1차항의 합, 즉 여기 있는 AX와 BX의 합이 이렇게 두 1차항의 합이 전개 후에 1차항의 개수가 되고 그 곱이 전개 후에 상수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떤 수를 합으로 쪼개는 것보다는 곱으로 쪼개는 것이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상수인 AB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후에 그 두 수의 합이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것을 찾아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있는 AB를 A 곱하기 B의 형태로 나타내고 여기 있는 X제곱은 X 곱하기 X의 형태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는 경우에는 X는 상대 괄호에 상수와 곱해지고 뒤에 있는 X는 상대 괄호 앞에 있는 괄호에 상수항인 A와 곱해지므로 이렇게 곱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나오는 수가 AX고 여기는 BX가 되게 되고 여기 나온 두 1차식을 합하면 여기 있는 1차식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괄호를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X자로 곱하는 이유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전개하기 전에 이 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상수항과 x가 곱해질 때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괄호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지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 그린 직사각형의 형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법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이 힌트가 되오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 두 번째 완전 제곱식도 방금 했던 2차식의 인수분해와 같은 구조의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를 보면 25를 5와 5의 곱으로 보고 x제곱을 x와 x의 곱으로 보면 x자로 곱하여 5x 여기도 5x가 나와서 합하면 10x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5가 두 개가 나와서 x 더하기 5의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항을 두 개의 제곱근으로 분리하면 됩니다. 위에서 제시했던 다른 문제들은 스스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방금 했던 네 번째 확장 버전으로서 x제곱을 분리할 때 그 앞에 있는 개수 AC도 두 수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분리를 하여 써주면 되겠습니다. 도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똑같이 크로스로 곱해주면 얘는 BCX가 나오고 얘는 ADX가 나오고 이것을 더한 것이 여기 있는 1차식과 정확하게 맞으므로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전의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보다는 여기서 A와 C로 분리를 해야 되므로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죠. 따라서 시행착오를 좀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찾아보면 적당한 인수들을 찾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인수분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곱셈의 반대 과정인 나눗셈이 곱셈보다 어렵듯이 전개의 반대 과정인 인수분해가 전개보다 익숙해지는데 더 많은 시행착오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분해는 2차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 열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꼭 연습하여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